9 시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켜놨는데 갑자기 그 화면이 그 프로그램이 다운이 돼 가지고 다시 설정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연장이 됐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몸도 좀 처지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막 또 나가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참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잘 극복하시고, 음,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사회적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주 근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셔. 네, 첫 번째는 좀 그냥 재밌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뭐 직업별 평균 수명이라고 원광대 보건복지학부에서 이게 뭐 언제 정확하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그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고 연예인이 가장 그 빨리 이렇게 수명이 짧은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좀 이게 뭐라고 해야지? 몸과 마음이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그 직업이 조금 더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뭐, 이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싹 내놓고 모든 걸 내놓고 하시기 때문에 수명이 기시고, 제가 봤을 때 한 이쪽에서는 그 약간의 그 우리나라 그 속담 아닌 속담이 있죠. 좀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 아, 글쎄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교주만 특정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최근 보면은 다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오래 사는 거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이게 재미로 보는 평균 수명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얼마나 그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좀 핫한 소식이 있었죠? 예, 배달의 민족, 그 배신의 민족 해가지고, 이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여러 가지 독일 업체로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이제 독일 민족으로 바뀌었던 그 배달의 민족에서 그 이제 요금 체계를 항상 그 이렇게 정액제로 받던 거를 정률제로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과 뭐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빈축을 사고 있죠. 지금 이 배달의 민족에서 내놓은 정률은 건당 이제 5.8%의 수수료를 이제 적용을 해서 걷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배달량이 작은 소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크진 않은, 지금의 그 정액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뭐, 갈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은, 배달량이 많은 그 자영업자들 아니면은 크게 남는 건 없는데 괜히 배달만 들어가지고 뭐 하시는 그런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된다는 그런 이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영세한 많은 업체들도 메인에 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갖고 기존에 있던 또 메인에 이렇게 있던 그 업체들을 전부 그냥 랜덤하게 한 10만 건 정도를 싹 이렇게 뭉쳐버려서, 그래서 더 그런 사실 그 메인 상단에 올라가려면 꽤나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것 때문에 그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지? 그 월 매출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업체가 여기에서 있는 이제 울트라코를 3, 4건 정도 이용하면은 정액제 때는 많아봐야 한 3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정률제기 때문에 58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월 매출 3천만 원 업체는 이제 한 170만 원, 174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가뜩이나 때가 때인지라 그 많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배신감.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민족에서 다른 나라 민족이 돼가지고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6일이죠, 어저께. 어저께 이제 그 이 우한 형제들의 대표가 그 사과문을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그 사과문에 오히려 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든지 이렇게 서비스가 시작될 때는 막 뭐 쿠폰도 뿌리고 뭐 또 뿌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책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뭐 원 플러스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일 때 3,000원이었던 물건은 다시 하나로 팔 때 3,000원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좀 사과문이 조금 이제 어떻게든 좀 피해가려고 하는 좀 그런 냄새가 나서 오히려 지금 더 이제 빈축을 사고 있죠. 버퍼링이 생기나요? 어쨌든 일단 이 사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 아닌 독과점 형태를 좀 만든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걸 기회로 사실 지금 군산에서도 배달의 명수라고 해가지고 아예 군산시에서 하는 이 배달 그 서비스가 새로 생겼는데 굉장히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럴 때 이제 또 뭐 대기업이라든지 시나 뭐 그런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들이 가게 되면은 아마 이 배달의 민족의 이번 결정이 제대로 큰 리스크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면 총선인데 이때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항상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그 루트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해서 잠잠해지면 그냥 슥 계속 현행을 유지하다가 그럼 또 익숙해져서 조용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살짝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이제 같은 그런 걸 하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배달의 민족이 그런 좀 루트를 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도 이제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크게 배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배달을 이렇게 하질 않아서 잘 쓰지 않는 거였지만,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뭐 다른 뭐 어디 작업실에 놀러 갔다던가 이렇게 해서 배달을 시키면, 이렇게 영세한 곳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배달을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그냥 차라리 전화로 주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좀 부담 아닌 부담을 많이 됐던 건데, 음, 어쨌든 좀 이런 독과점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이 배달 쪽도 다시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은 민족. 그렇죠. 이제 배달은 민족이 됐죠. 다음은 그 요즘 한참 그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대로 된 뉴스가 어딨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기사가 제대로 된 게 없어 막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BBC가 BBC 코리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bbc.com 코리안이라고 치면은 이제 BBC의 그 이제 한국판 이 기사들이 쭉 뜨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제 BBC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BBC가 영국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신뢰하는 종합 보도 매체인 거잖아요. 그 실제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보도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BBC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 광고가 존재하지를 않고 수신료와 프로그램 판매만으로 수익을 얻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그 뭐 내노라 하는 큰 신문사들도 보면은 가끔 막 너무 불편한 배너들이 막 산재 있어서 기사는 두 줄인데 광고를 지우는데 막 1분 넘게 걸리고 그 두 줄짜리 기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뒤져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뭐 사이드 위에 아래 막 광고들로 도배가 돼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그 광고들이 또 뭐 AI 구분 없이 막 뭐 성인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잡다하게들 많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 BBC 코리아 신문을 웹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기사를 읽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동물원 호랑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에, 그, 걸렸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본 기사 같은데. 어쨌든 되게 재밌었던 건 예전에 마가렛 대처 총리가 BBC에 이제 상업 광고를 도입하려다가 이제 실패도 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BBC 경영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조금 더 유익하고 좀 제대로 된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 뭘 얘기해도 좀 민감해지는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대로 된 정보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구나. 네, 삼성전자가 TV 포장재 업사이클링으로 환경보호를 나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항상 포장이 골판지 박스로 굉장히 이렇게, 뭐 작은 것들은 모르겠는데,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박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버리곤 하는데, 쉐리프? 더 쉐리프 더 세로 포장지에 이제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한 에코 패키지를 이제 보이는 건데 이 보시면은 이 고양이가 있는 이 집이 삼성전자 박스입니다. 포장 박스입니다. 이 포장 박스에 약간 도트 모양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격자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격자에 맞춰서 재단을 하면 원하는 이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키지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포장 박스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서 뭐 반려동물 물품, 소형 가구,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CES 2020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 어쨌든 지금 참신합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소중한 양이들이 종이 박스에 살아야 신세. 또 그렇네요. 또 뒤집어 보면은 또 그렇네요. 이제 항상 그 집사를 키우는 우리 그 양이님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종이로 전락하는 그런 그런 상황인 거네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티즌들한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이나 뭐 강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좀 아쉬운 그런 게 된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에코 패키지, 죄송합니다. 그 4월 6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5월 29일까지 그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박스 에코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하는데요. 그 뭐 디진 웹사이트하고 삼성 TV 인스타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 디진 웹사이트 뭔가 좀 어감이 그렇네요. 아무튼 아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은 공모전 한번 참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도 언제 이렇게 또 쫙 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배불러. 예, 나우엔 서베이 그러니까 나우엔 서베이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그 최근에 직장인 87% 정도가 이제 방콕 시간이 늘었고, TV 시청 시간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최근에 이 시국에 집에서 이제 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뭐 재택근무 같은 거, 특히 뭐 콜센터 같은 경우도 가끔 전화를 해보면 뭐 재택근무로 뭐 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가끔 멘트로 나오긴 하는데, 음, 그렇죠. 최근에는 좀 집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사실 요즘 최근에 이제 뭐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TV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오히려 이제 요즘에 집에 있다 보니 이제 모바일 대신 TV로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늘어서 엄청 TV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뭐 유튜브는 뭐 그 다음이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뭐 어떤 예전에는 TV 같은 거를 유료로 돈을 내고 뭐 정액제로 돈을 내고 뭐 재방송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로 보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가끔 그 그러니까 뭐 정액제를 해가지고 뭐 TV도 다운 받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더더욱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영화 음악 감상, 사실 뭐 영화 음악 감상은 뭐 유튜브랑 사실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풀 버전으로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식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분들이겠죠. 뭐 재택근무, 가사일, 가족 간 대화. 이 가족 간 대화가 요즘에
굉장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아침에 다들 뿔뿔 흩어졌다가 저녁에 모여서 잠깐 얼굴 보고 자는 그마저도 퇴근 시간이 일정치들이 않으니까 그마저도 못 보고 그래서 대화를 못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는데 뭐 집에만 있다 보니 좀 대화할 일도 생기고 그래서 대화도 많이 는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은 사실 좀 의외인 게 뭐냐면은 온라인 쇼핑은 사실 지금 같은 시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온라인 쇼핑 그게 많았잖아요.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최근에 더더욱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큰 비중은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게임, 독서, 뭐 실내 운동,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그 퍼센테이지가 있죠. 어쨌든 저도 사실 요즘 유튜브를 좀 보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아시죠? 전 그 방송을 자체를 보진 않았어요. 맛있는 녀석들을. 근데 유튜브로 이렇게 뭐 3분, 4분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니까 그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그렇게 욕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 하는 편이긴 한데 생활용으로 근데 스트리밍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다 보면은 그 스트리머 분들 뭐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불편해서 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욕이 없는 컨텐츠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데 욕이 없는 컨텐츠들을 보다 보다가 그냥 우연하게 맛있는 녀석들을 봤는데 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개그맨 4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라는 그 컨셉이 아 정말 참 괜히 장수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30대에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이었는데 무한도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프로그램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요새 아침에 유튜브 실시간 1위부터 5위가 EBS 교육방송인가요?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도 점점 개학이 길어지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강의 자료 같은 거를 영상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다 영상 자료로 하고 하다 보니 EBS 방송 특히 뭐 펭수나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됐죠. 아마 이제 이 유튜브의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는 좀 그런 거에 이제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온 건지 기존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이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사 뭐 회의 때나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이제는 줌이라는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줌의 비중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맥스트에서 비대면 증강현실 산업용 솔루션 맥스워크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설비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출장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대면 증강현실 산업용 솔루션을 이제 어저께 선공개했고 30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에 이제 비대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3D로 VR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서 그거를 CCTV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화질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VR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글쎄요, 이 30일 무료 체험판이 끝나고 정말 좋으면은 가입을 하겠지만, 또 이 시국이 좀 지나면 이제 다들 뭐 현장으로 출근을 할 테니까 과연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이게 정착이 되면은 또 많은 부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PC, 뭐 iOS, 안드로이드를 전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은 뭐 그 뭐 AR 매뉴얼 뷰어, 뭐 PC, 안드로이드, iOS 등 다종 플랫폼 간 1대 N 연결과 AR 스티커, 드로잉 기능 등을 이용하여 원격 협업이 가능한 AR 원격 지원, 뭐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즘 매주 한 번씩 GS25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자가용 이용자, 그러니까 요즘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으시려는 분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맞춰서 뭐 차량용품, 차량 홈케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사실 뭐 진즉 있어도 되는 건데 뭐 그냥 이럴 때 한 번 더 추가를 뭐 하는 건데, 뭐 굳이 편의점에서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걸 그래도 이렇게 케어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편의점에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GS25 가보시면은 차량용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차량용품은 일단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아이쇼핑을 한 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곤 합니다. 예,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 운영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운영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네요. 맞습니다. 예, 편의점에서 마스크 많이 팔죠. 요즘 뭐 이 연예인 마스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마스크도 많이 파는데요. 저도 마스크가 갑자기 좀 갈아야 되는데 밖에서 급하게 이렇게 필요할 때는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전기차 충전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충전기 운영 및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충전기 운영 시스템과 충전요금 결제 과금 기능이 포함된 고객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홈페이지, 앱을 패키지로 서비스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요즘 거의 무료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전기차를 이제 구입하신 분들이 차값만 내고 거의 무료로 뭐 슈퍼차저나 이런 데서 충전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런 충전소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슬슬 유료화가 되겠죠. 그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거를 이제 이 한전에서 먼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충전 시스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사실은 좀 전자적인 부분이 많다 보면 그 부분도 사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충전 시장 진출이 좀 힘들긴 한데요. 어쨌든 한전이 전기도 제공하고 시스템도 제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한전이 가끔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1개월 이내에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착탈식 충전팩을 싸게 공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줄 모르죠. 그 낮아지기 전까지는 아마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220V. 그래서 어떤 주차장을 가보면 지하 주차장에 콘센트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꽂아갖고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데들의 그 콘센트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전원이 안 통하게 뭐 그렇게 한 주차장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기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는 착탈식으로 뭐 언제든 그 뭐 차에서 배터리를 빼서 뭐 집에서 충전하고 다시 꽂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인프라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빨리 돈 100원이라도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에 이게 또 제목을 안 바꿨네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어글리 해서 이제 좀 못생긴 자동차 탑10을 보내드렸었죠. 그 피키탑 사이트인데요. 그 피키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서 또 갖고 왔는데, 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희귀 동물을 이제 열선이라고 해야지, 열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번호로만 매겨놓은 거니까 일단 뭐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즘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번식이 낮고 뭐 서식지가 없어지고 막 기후가 막 변화돼 갖고 갑자기 막 환경이 바뀌고 해서 진짜 본의 아니게 멸종돼가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찌됐든 있는 근데 하지만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은 이제 요 굉장히 아르마딜로처럼 생긴 아르마딜로 맞죠? 아르마딜로처럼 생긴 요 생물인데 꼭 무슨 뭐 돌같이 생겼죠? 이 이름은 팡돌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숲이나 초원에 살고 있고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야행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그 표면이 어쨌든 좀 이게 생각보다 크진 않고 작고 귀여운데 그 위협을 받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뭐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 고기를 먹으려고 좀 수렵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매년 10만 마리씩
정도를 뭐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이 동물들을 살려야겠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웬 갑자기 점수가 나오죠? 다음은 자바 코뿔소라는 동물입니다. 예, 흔히 볼 수 있는 코뿔소 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그 코뿔소의 몇 개 안 되는 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코뿔소와 가장 그 생김새나 이런 게 비슷하지만 크기는 인도 코뿔소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서식을 했는데 지금은 한 60마리 정도 밖에 없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많이 멸종이 된 상태입니다. 음, 어쨌든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귀가 엄청 큽니다. 약간 코알라처럼도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붉은 늑대입니다. 늑대 멋있게 생겼네요. 그 회색 늑대 사촌 붉은 늑대라고 합니다. 뭐 플로리다와 남동부 캐롤라이나주 그 동부에 서식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그 동부에 그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종은 아니고요. 그 굉장히 그런가요? 너무 평범한가요? 점점 더 안 평범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너무 보기 힘든데 익숙하죠? 보기 힘든데 익숙한 동물들입니다. 네, 다음은 오카피라는 동물입니다. 아까 메인에 보셨던 그 동물 맞는데요. 어, 종이숲 기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좀 몸이 막 이것저것 합성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죠. 얼굴은 기린이고, 뭐 밑은 얼룩말처럼 생겼고, 뭐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굉장히 긴 혀를 갖고 있는데 어, 좀 굉장히 뭔가 희한한 혼종인 거죠. 하지만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처럼 굉장히 그 오래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이전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니콘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기도 힘든데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한 동물입니다. 오카피. 이름도 특이하죠. 오카피. 그 다음은 또 평범할 수 있지만 아무르 표범이라는 표범입니다. 예, 뭐 아무르 표범 뿜빠 뿜빠 죄송합니다. 고양이과 동물인데 얘네들도 굉장히 그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멸종 위기에 있는 표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중국 주변에 있고 2012년도에 뭐 중국 쪽으로 새로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동물원에서 표범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 우리 별풍당당이 굉장히 눈썰미가 까다로우셔서 다음엔 굉장히 좀 희귀한 동물을 갖고 와야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코끼리 쇼. 이름이 코끼리 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코가 이렇게 돼서 코끼리 쇼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데 설치류죠, 설치류. 이게 이쪽에 황금털을 가진 어, 굉장히 그 회색 생쥐에 그가 이제 가까운 친척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설치류 중에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코끼리 엘리펀트
엘리펀트 쇼인데 그 엘리펀트라는 단어가 붙지 않나 싶은데 이게 사냥꾼들이 예전에 얘네들을 잡아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너무 끔찍해서 아마 그래서 멸종은 안 되고 있는 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쥐를 싫어하시는군요. 아, 그 다음은 엔젤 상어입니다. 오, 상어인데, 전 처음에 이게 가오리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가오리처럼 생긴 좀 특이한 상어인 거죠. 그 흑해, 지중해, 뭐 북대서양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얘네들도 많이 이렇게 잡고 한다고 하네요. 그 여기도 굉장히 몇 종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바닥 같은데 이렇게 붙어서 굉장히 이 지형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호색을 띠고 있죠.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고기들을 얌얌 쩝쩝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당히, 아니, 해산물을 좋아하셔서, 점수가 높군요. 아, 다음에는 그 해산물, 베스트 이런 걸 뽑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 동물은, 얘도 한 1점 보는 동물입니다. 네. 골든 타이거라는 겁니다. 그, 호랑이긴 호랑인데, 굉장히 색이 열죠.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예. 가끔은 스트로베리 타이거나 골든탑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호랑인데,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호랑이라고 합니다. 야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견된 거는 1900년도 후반에, 아니, 후반이란다. 1900년도 초반에 인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워낙 희귀한 종이라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은 바키타라는 해양 생물입니다. 돌고래처럼 생겼죠? 근데 뭔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눈인가요? 이게 눈인가요? 굉장히 뭔가 좀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몸은 이만한데 얼굴은 요만한 굉장히 좀 특이한, 대왕고래하고 돌고래 같은 많은 해양 포유동물들이요. IUCN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키타라는 종은 굉장히 희귀하다고 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까 타이거라든가 표범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비슷한 종 하나고 얘는 돌고래입니다. 예. 해양포유동물센터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5마리의 바키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희귀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봐야 한 15마리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종을 멸종시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쨌든, 사울라라는 동물인데요. 맞습니다. 아까 이게 포획이 됐기 때문에 한 마리 남았네요. 사울라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약간 노루 비슷하게 생겨서 얼굴에 막 흰 반점들이. 근데 이 동물이요.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야생에서 4번밖에 보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얘도
아시아 유니콘이라는, 그러니까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그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콘은 그냥 말의 모양에 뿔이 달린 건데, 옛날에는 이런 좀 희귀한 동물들은 다 유니콘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아시아 유니콘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뿔이 두 개가 이렇게 살포시 나와 있죠. 그 머리에 두 개의 뿔하고 얼굴에 이제 이런 하얀 자국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그 라오스하고 베트남에서만 발견된다고 하는데, 발견은 되지만 찾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음, 좀 약간 좀 소랑도 많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얘의 그 모피도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희귀종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희귀한데 어떻게 모피를 또 잡아서 만드냐? 참 신기한 인간의 세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어쨌든 정말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 10종을 선보였는데요. 오늘도 크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흥미를 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그 흥미가 있는 재밌는 거리들을 찾아서, 또 아니면 제가 또 그것들을 모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천 크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와, 언제나 빠지지 않는 크라우드 펀딩 소식입니다. 요즘에 그 사막여우님의 활약으로 많이 좀 자정이 많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막여우님도 요즘에 와디즈 관련된 컨텐츠를 보다는 그 외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사실 좀 보다 보면 약간 불안불안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소개해드릴 만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법한 제품들을 어,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요, 어, 이어팝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있죠. 그 귀이개인데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 속, 그러니까 이게 팁으로 귀 속 청소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내 귀나 코 속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귀가 조금 그렇게 막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지 못해서 이렇게 골전도의 유닛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귀 안에서 많이 좀 부스러기가 있어서 많이 좀 파곤 해요. 근데 최근에는 면봉을 많이 쓰긴 했는데, 면봉은 이 끝이 두꺼워서 이렇게 귀 속으로 많이 밀어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제품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 제품은 2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USB로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뚜껑을 열고 덮을 수 있어서 조금은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그 충전하면 굉장히 오래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서 일단은 저는 펀딩을 한 상태인데요. 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죠. 여기 뭐 손 지문에 뭐 이 땀 흘리는 거 또 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카메라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귓속 청소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어우 막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가 별로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꽂아주면 아, 내 귀도 뭐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좋을까요? 이게 그 카메라 렌즈가, 이 렌즈는 그 망원 렌즈가 아니라 그 확대 렌즈잖아요. 확대 렌즈는 어쨌든 거리가 멀어지면 초점을 못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는 모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뭐 펀딩을 해서 만약에 뭐 물건을 받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테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뭐 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싼 게 뭐 인터넷에 있다 그러면 뭐 그걸 살 수도 있고요. 다음은 면도기입니다. 그 면도기인데 우리가 날로 된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독하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돌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 면도기에 그 닿는 부분을 소독을 하는 장치가 있는 면도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스탠드에 충전하는 기능만 있고, 근데 이 제품은 이 스탠드가 살균 소독을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쓰고 꽂아만 놓으면은 알아서 살균 소독이 되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모델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 같은 경우가 좀 큰 거 같은 경우가 큰 게 103이고, 요 작은 게 106인데, 10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을 분리해서 코털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 둘의 차이가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약간 긴 거, 작은 거에서 뭐 두 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59,800원, 그러니까 6만 원이죠.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뭐 삼중 날에 이렇게 뭐 거치대 충전을 하고 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가격들이 뭐 필립스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된 거를 살려 그러면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나오면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출시가 됐는데 뭐 시중에는 안 풀려서 뭐 이렇게 와디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왠지 저도 그 당당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그렇죠. 사실 칼날 성능이죠. 칼날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음, 굉장히 잘 잘린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부모님한테 받은 면도기 필립스 게 있는데, 아, 필립스 제품, 사실 전기 면도기가 사실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굴곡진 데를 잘 못 깎는 경향들이 있어서 다시 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뭐 칼날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잘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운 면도기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은품이네요. 오늘의 마지막은 뭐
요즘 시대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방독면이고요. 그 사실 그 마스크는 그냥 일회용 쓰거나 아니면 천 같은 거 빨아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신 분들이 방독면, 사실 저도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스크 대란이 막 일어났을 때 마스크 구하기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 방독면을 많이 알아봤는데, 그 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쓰는 걸 떠나갖고 필터가 너무 크고 막 너무 우악스럽게 생기고 모양도 막 뭐 공업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는 진짜 일할 때 말고 못 쓰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았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가격대가 벌써 막 15만 원, 20만 원 막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그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그거는 좀 싼 마이크였지만은 정화통이 여기 이만한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화통이 앞에 달려 있는데 실제로 한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통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가장 마스크로 쓰기에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여기 목 거리를 이용해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마스크처럼 귀에 걸어서 쓰는 건데,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코 부분, 입 부분을 이렇게 막아놔서 코로 숨 쉬거나 입으로 숨 쉴 때 따로 숨 쉴 수 있게 해서 뭐 습기 부분이나 특히 마스크를 썼을 때 가장 힘든 게 아, 내 입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라는 건데 그런 것도 많이 억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가볍고 무게가 뭐 40 몇 그램인가 50 몇 그램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5만 5천 원이라서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스크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사실 마스크보다는 방독면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음료수, 사실 마스크가 그 그냥 쓰고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뭘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음료수 같은 걸 먹게 되면 이걸 풀르거나 턱으로 내리잖아요. 사실 그 광경에서 사실 마스크 기능이 좀 많이 저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마스크가 아닌 이런 좀 초경량의 방독면에 이렇게 뭐 음료수라도 빨 수 있는 구멍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가격 문제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어떤 마스크 회사에서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고무마개로 열면은 빨대 정도는 꽂아서 빨아먹을 수 있게 만든 마스크도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방독 마스크 중에서는 이게 가장 슬림하고 이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아직 제품이 많이 있네요. 그 5만 5천 원이고 두 개가 10만 원인가? 그래서 또 만 원 할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방독면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필터가 굉장히 작죠. 필터가 작아서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필터가 사실 굳이 필터가 막 이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이만한 게 막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얇게 무슨 그, 그 공업용 사포 그 동그란 거 윙 하고 그 저기 자동차 그 면 만질 때 하는 거 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달아갖고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쓰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여기 스위치를 켜서 팬이 돌아가서 그걸로 이제 정화를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도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깔끔한 마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유, 갑자기 감사합니다. 갑자기 더욱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조금 한 5분, 10분 정도는 평소보다 더 늦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딱 시작한 시간에 딱 60분 정확하게 채워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런가요? 아, 그죠? 제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만들 때는 막 재밌어요. 막 깔깔깔깔 대다가, 막상 여기서 딱 열면, 생각보다,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하여튼, 조금 더, 재밌는, 좀 특이한 소재들을 골라서, 아니면 아예 정말 재미없는 컨텐츠, 아예 정말 지루한 컨텐츠를, 선정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의 그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화요일 방송은 오늘을 끝으로 방송이 종료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방송 시간을 좀 월요일로 바꾸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한 2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을 보고 그걸 보다가 이제 4월이 되면서 약간 방송국 개편하듯이 방송 시간을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는 화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고요. 내일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뵙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팩폭은 BJ 고추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더 활력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BJ 고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